세계의 유명 게이밍 브랜드들은 자기들만의 아이덴티티 색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빨간색, 노란색, 흰색, 녹색. 그중 녹색이라고 한다면 떠오르는 브랜드는 레이저입니다. 제가 오늘 리뷰할 제품은 그 레이저에서 새로 출시한 레이저 블레이드 프로 17인치 노트북입니다. 우선 레이저의 랩탑 라인업은 13인치, 15인치, 17인치가 있으며 그중 이 제품이 제일 최신에 출시되고 제일 큰 17인치 랩탑 제품입니다. 우선 검은색 박스를 오픈하면 네모난 길다란 박스 하나와 노트북이 들어가 있는 박스가 하나 있습니다. 노트북이 들어간 박스는 양 사이드에 레이저가 적혀 있으며 중앙에는 레이저 마크가 새겨져 있습니다. 노트북 박스를 이렇게까지 퀄리티 좋게 만들 필요가 있겠냐 생각도 들지만 이런 것만 봐도 명품급 브랜드인 레이저답습니다. 박스를 열면 안쪽에 노트북이 들어가 있는데 처음 열었을 때 느낌은 노트북이라기보다는 레이저 파이어플라이 같은 마우스패드 같은 느낌을 줍니다. 노트북을 드러내면 안쪽에는 품질 보증서랑 설명서가 들어가 있습니다. 길다란 박스 안에는 충전 어댑터랑 충전 케이블이 들어가 있으며 좀 특이한 점은 충전 어댑터 연결 부위 생긴 모양이 이제 USB-C 타입처럼 생겼기 때문에 상하 구분이 없이 아주 좋은 내구성을 보여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때까지 노트북 리뷰를 아주 많이 했지만 어댑터의 선 마감이 패브릭으로 되어 있는 것은 이 제품이 처음인 것 같네요. 어댑터의 마감은 매트한 블랙으로 되어 있고 중간에는 레이저 각인이 되어 있습니다. 솔직히 어댑터까지 이렇게 고급지게 만들어야 하나 그런 생각이 있지만 역시 레이저입니다. 충전 어댑터의 파워는 230W짜리가 들어갔어요. 일반적인 노트북 파워보다 훨씬 더 파워가 높습니다. 우선 파워가 이렇게 높다는 것은 이 제품이 그만큼 고성능이고 많은 전력을 필요로 한다는 그 말입니다. 검은색 종이봉투 안에는 레이저 품질 보증서랑 설명서 그리고 레이저의 스티커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노트북은 비닐로 잘 포장이 되어 있고 비닐을 뜯으면 노트북 중앙에는 레이저 마크가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저 레이저 마크가 어떤 걸 상징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레이저 마크는 뱀 3마리의 머리 모양을 본떠서 만든 거라고 합니다. 저도 처음엔 저기 뭔지 몰랐으니까요. 이 제품의 전체적인 마감은 항공 등급의 아노자이징 처리된 알루미늄 풀 메탈 바디와 스크래치에 강한 매트 블랙으로 고급스러움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보통 일반적인 노트북 커버 마감이나 이런 건 ABS 플라스틱 마감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저도 이렇게 노트북이 풀 메탈 바디로 되어 있는 거는 처음 보네요. 이 마감을 여러분들이 실물로 한번 보시면 얼마나 이 마감이 고급스러운지 알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좀 아쉬운 점은 이 마감이 지문 같은 게 좀 잘 남습니다. 그래서 제가 느끼기엔 이 점 알루미늄 마감 자체의 특성상 어쩔 수는 없는 것 같네요. 노트북 우측에는 SD카드 리더, USB-C 타입 포트, USB 3.2 Gen2 포트, HDMI 2.0 포트와 캔싱턴 락이 있습니다. 좌측에는 파워 포트, 램 포트, USB 3.2 Gen2 포트, 3.5mm의 헤드폰과 마이크로폰 콤보 포트가 있습니다. 블루투스 5.0 무선 기술을 지원하며 인텔의 최신 와이파이 AX200 랜 카드를 탑재해 엄청난 무선 랜 속도를 보여줍니다. 하단부에는 2개의 길다란 밑걸림 방지 고무본폰이 있습니다. 고무본폰의 퀄리티도 상당히 좋은 편이며 두께도 아주 두껍습니다. 쿨링 시스템은 이노베이트 쿨링 시스템을 채택했습니다. 하단부에 보시면 팬이 있는 자리에만 메쉬 처리가 되어 있는데 아래쪽으로 흡기를 내서 노트북 뒤쪽으로 배기하는 방식으로 열을 식혀주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팬의 속도 조절 같은 경우에는 시냅스 3에서 설정이 가능하고요. 게임을 할 시에는 팬이 풀로 계속 돌아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소음이 있지만 게임 소리가 좀 크다 보면 게임 소리 팬 소음이 한 묻힐 정도야 그 정도의 소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또 노트북을 리뷰할 시 중요시 보는 게 한 게 있는데요. 바로 무게 중심입니다. 블레이드 프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바디 자체가 알루미늄 풀 메탈 바디라서 그런지 노트북을 열 때 전혀 흔들리거나 그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플라스틱 마감으로 된 노트북을 열 때 느낌이랑 이 레이저 블레이드 프로를 열 때 느낌이랑 완벽하게 달랐어요. 커버를 열 때 느낌도 뭐라 해야 되지? 고급스럽다고 해야 되나? 여는 느낌마저도 고급스럽고 무게중심이 아주 좋은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품의 크기는 가로 395mm, 세로는 260mm, 높이는 19.9mm며 무게는 2.75kg이 나갑니다.
노트북 무게가 2kg 중후반대면 이제 가벼운 노트북이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17인치 고성능 게이밍 노트북 치고는 아주 가벼운 편입니다. 보통 17인치 랩탑 제품들은 휴대하거나 들고 다니기가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제품은 17인치인데도 불구하고 아주 컴팩트한 사이즈와 그 다음에 아주 얇은 슬림 바디이기 때문에 휴대하거나 들고 다니기에도 전혀 무리가 없는 크기와 무게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노트북을 열면 노트북 전원 버튼은 노트북 키보드 우측에 있습니다. 전원 버튼을 누르면 노트북 디스플레이에서 레이저 마크가 나오면서 부팅이 됩니다. 전원을 킬 때부터 레이저의 감성을 느낄 수 있다. 뭐 그런 거라 보면 되겠네요. 우선 노트북을 열었을 때 느낌은 아주 심플하면서 고급진 느낌을 줍니다. 뭔가 느낌이 나는 명품이다. 막 그런 걸 말하고 있는 듯 해요. 보통 일반적인 게이밍 노트북을 열었을 때는 스티커나 그런 것들이 좀 덕지덕지 붙어 있지만 레이저 블레이드 프로 같은 경우에는 디스플레이 좌측 상단에 144프레임이라고 스티커 한 개 붙어 있고요. 그 다음 키보드 상단에 이 제품의 스펙들이 간략하게 적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측 하단에는 인텔 인사이드 마크가 아주 작게 붙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키보드는 풀 사이즈가 아니라 텐키리스 베어를 채택했습니다. 보통 17인치 랩탑 제품들은 크기가 좀 있기 때문에 키패드가 들어간 풀 사이즈 키보드를 보통 사용하는데요. 레이저 블레이드 프로 같은 경우에는 풀 사이즈가 들어갈 수 있는 사이즈인데도 불구하고 억지로 키 사이즈를 작게 해서 풀 배열로 만들기보단 과감하게 이제 텐키리스를 하면서 키 자체 키 사이즈를 일반적인 키보드의 사이즈와 비슷하게 만들었습니다. 게임을 할 땐 확실히 텐키리스 배열이 편하긴 하죠. 키보드에는 RGB가 들어오며 1680만가지 색상을 지원합니다. 노트북에는 시냅스 3 유틸리티가 자체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고요. 시냅스 유틸리에서 이 키보드 키 하나하나마다 전부 다 매크로 설정을 전부 하실 수가 있습니다. RGB 효과 또한 레이저에서 지원하는 모든 RGB 효과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지원하는 RGB 효과 외에 크로마 스튜디오에서 여러분들이 직접 커스터마이징으로 RGB 효과를 세팅할 수가 있는데요. 키 하나하나마다 RGB 효과를 적용할 수도 있고 이 레이저 제품 같은 경우에는 모든 기기가 전부 다 연동이 됩니다. 다양한 레이저 게이밍 기어들을 이 노트북에 연결하시면 노트북이랑 나머지 게이밍 기어들도 전부 다 RGB가 연동이 되기 때문에 레이저 게이밍 기어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왜 노트북을 이 레이저 블레이드 프로를 사야 되는지 알 수가 있을 겁니다. 레이저 시냅스 3 유틸리티는 필립스 휴를 지원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필립스 휴 제품들을 이 시냅스 3에 연결하신 다음에 노트북에서 여러분들이 필립스 휴 제품들을 전부 다 제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키보드의 타건감은 아무래도 노트북이기 때문에 깊이감은 떨어지나 노트북의 키보드만으로 게임을 즐기기에는 별 문제는 없었습니다. 좀 더 게임을 쾌적한 환경에서 즐기고 싶으신 분들은 별도의 기계식 키보드 사용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당연히 게임용은 텐키리스 기계식 키보드가 좋겠죠? 터치패드는 마이크로소프트의 프리시즌 터치패드를 채택했습니다. 글라스 터치패드, 즉 유리 재질의 터치패드인데요. 사용감이나 터치감은 상당히 좋은 편이며 터치패드의 크기가 아주 큰 편이기 때문에 사용하면서 굉장히 만족스러웠습니다. 보통 노트북 스피커는 상단이나 하단에 위치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제품은 키보드 양쪽에 스피커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노트북보다는 소리가 바로 와닿는 이제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럼 저희가 한번 소리를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When I walk into the kitchen, you saw the look on my face, you saw the look on my had to get out of this place. I sensed something I've never seen before. When you put on the pineapple, we couldn't be friends anymore. Pineapple pasta.
보통 노트북에 들어가는 스피커들은 음질이 다 거기서 거기 다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게 큰 기대를 안 했습니다. 하지만 이 블레이드 프로에 들어간 돌비 사운드는 와, 들어보시면 여러분 진짜로 음질이 좋아요. 스피커가 키보드 양쪽에서 그런지 몰라도 소리를 들었을 때 아주 선명하게 들립니다. 그렇다고 소리가 엄청 크다거나 아니면 우퍼가 막 벙벙 울리는 이제 그런 사운드는 아닙니다. 하지만 소리 크기를 최대로 올렸을 시에는 이제 소리가 뭐 깨진다거나 그런 현상은 한 개도 없었습니다. 디스플레이는 17.3인치의 풀 HD 1920에 1080 144프레임을 지원합니다. 디스플레이의 베젤 또한 6mm의 아주 얇은 베젤이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제품이 17인치 노트북에도 불구하고 그만큼 콤팩트한 사이즈가 나오는 겁니다. FPS 게임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 144프레임 디스플레이는 필수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보통 일반적인 노트북의 디스플레이는 이런 프레임이 60프레임이고 좀 고가의 게이밍 노트북인 경우에는 이렇게 144프레임짜리 디스플레이도 있습니다. 60프레임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일주에 사진이 60장 지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144프레임짜리 디스플레이는 일주에 사진이 144장이 지나갑니다. 게임에서 화면을 돌리거나 이제 적한테 총을 쏠 시 60프레임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 여러분 잔상이 좀 남는 편이고요. 이렇게 고프레임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그 잔상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훨씬 더 그만큼 선명하다고 보시면 돼요. 광시약 각도학 노트북 디스플레이를 좌우 아래 위에서 봐도 아주 선명하게 잘 보였습니다. CPU는 인텔 코어 i7 9750H, 그래픽카드는 지포스 RTX 2070 Max Q, 저장 장치는 NVMe SSD 512GB, 메모리는 2667 클럭의 DDR4 16GB 메모리가 듀얼 채널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선 CPU인 i7 9750H는 6코어 12스레드, 기본 클럭 2.6, 최대 터보 클럭 C 4.5Hz까지 올라갑니다. 8세대인 8750이랑 이제 코어 수랑 스레드 수는 동일하지만 성능으로는 이 9세대 9750H가 28% 정도 성능 향상이 있다고 합니다. 우선 코어 수랑 스레드 수가 높으면 다중 작업, 렌더링 작업에 아주 월등한 성능을 보여줍니다. 제가 직접 포토샵, 일러스트, 이제 프리미어로 작업을 한번 해봤는데요. 포토샵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아주 원활하게 작업이 가능했고요. 일러스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주 용량이 많은 대지가 100개가 넘어가는 이제 일러스트 파일로 작업을 해봤는데 보통 이 정도 일러스트 파일을 작업을 하려면 이제 아주 고성능 데스크탑 CPU 정도 돼야 됩니다. 하지만 이 블레이드 프로에서는 아주 고용량의 일러스트 파일 작업도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컴퓨터 고사양을 요구하는 이제 프리미어 같은 경우에는 제가 풀 HD 영상이 아닌 4K 영상을 직접 편집해봤습니다. 당연히 디스플레이는 풀 HD이기 때문에 4K 영상을 4K 화질로 보면서 편집을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편집 작업이나 렌더링은 이제 4K로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4K 영상을 작업하는 동안 이제 끊김이나 그런 거는 전혀 없었고요. 4K 27분짜리 영상을 렌더링 거는데 한 17분 그 정도뿐이 소요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블레이드 프로에 탑재된 인텔 i7 970H의 성능은 고사양 게임을 즐기거나 업무용, 작업용, 그 다음에 영상 편집용으로 쓰기에도 아주 훌륭한 CPU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픽카드는 지포스 RTX 2070 Max Q 그래픽카드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고사양 그래픽카드의 성능을 원하는 이제 배틀그라운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직접 한번 플레이를 해봤는데 평균 프레임이 한 110프레임 정도 아주 높은 프레임으로 유지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디스플레이 또한 144프레임을 지원하기 때문에 배틀그라운드를 하는 동안 아주 고프레임으로 쾌적한 환경에서 게임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당연히 치킨은 못 먹었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레이저 블레이드 프로 17을 제가 한번 리뷰를 해봤습니다. 이 제품은 인터넷 최저가로 399만원 정도 합니다. 뭐 쉽게 말하면 거의 400만원이죠. 그래서 이 블레이드 프로와 동급 스펙의 다른 노트북을 한번 찾아보시면 한 300만원 초반대까지 있을 거예요. 스펙은 동일한데 가격 차이가 거의 20% 정도 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스펙은 동일하나 그렇게 가격 차이가 날 수뿐이 없는 이유는 노트북의 마감 같은 퀄리티 자체가 아예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플라스틱 바디와 알루미늄 풀 메탈 바디와는 당연히 여러분 비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디자인적인 명가 레이저라는 네임밸류를 가지고 있습니다. 노트북 중앙에 박혀있는 저 레이저 마크, 저 마크 하나 때문에 이 제품을 오랫동안 정발을 기다리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또 우리 구독자분들은 제가 극성 레이저 바인 건 다들 아실 겁니다. 제가 게이밍 기어 리뷰를 거의 1000개 이상 했지만 제가 현재 쓰고 있는 모든 메인 장비는 전부 다 레이저 제품들입니다.
저도 유명 게이밍 기어 제품들을 다 사용을 해봤는데 이 레이저에 특유의 고급진 감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제품을 다 써봐도 이 레이저의 고급진 게이밍 감성을 따라올 제품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레이저 제품들이 가격적인 면에서는 조금 비싸도 전 세계적으로 사랑을 받는 데는 이런 이유가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또 다음 레이저 신제품 리뷰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